반갑습니다. 합격 맛집 요양보호입니다. 기출문제 39회, 38회 오후 짝수형 문제에 개정판에 알맞게 변형시킨 문제들 중에서 고난이도, 헷갈리는 문제 꼭 알아야 하는 문제들로만 모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필기시험 문제입니다. 화이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2.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4.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5.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입니다. 보기 1번 지방자치단체 나오면 웬만하면 다 땡입니다. 보기 4번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지요. 보기 5번 노인성 질병도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유형은 대상자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복지 용구를 제공함,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함. 1. 재활급여 2. 가족요양급여 3. 기타 재가급여 4. 단기보호급여 5. 추야간 보호급여. 정답은 3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복지용구는 물품을 이야기하잖아요. 지팡이나 이동변기나 휠체어나 이런 물품을 이야기합니다.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방문 목욕을 한다거나 방문 간호를 하거나 단기보호나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걸 이야기하는데 물품 제공받는 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물품 제공받는 것은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 단기보호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방문요양 5. 기타 재가급여. 정답은 1번 단기보호입니다. 일정 기간이니까 단기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일자리 제공 2. 성년 후견 사업 시행 3. 치매노인 등록 관리 4. 지역사회 독거노인 실태조사 5.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 정답은 5번 친숙한 주거 여건과 급식 제공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하나이지요. 10인 이상의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 9인 이내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면서 급식도 제공받고 요양하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급 외자로 판정받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1. 노인복지관 2. 방문간호 3. 방문목욕 4. 방문요양 5. 노인요양시설. 정답은 1번 노인복지관입니다. 등급 외로 판정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땡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런 서비스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과 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1. 행정복지센터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답은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유형은 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함, 대상자를 대신하여 공과금을 납부함, 1. 정서지원 2. 개인활동지원 3. 일상생활지원 4. 신체활동지원 5. 기능회복훈련. 정답은 2번 개인활동지원입니다. 병원 갈 때 동행하고 공과금 납부해주고 개인 일 보는 거 도와주었다. 그래서 개인활동지원이고요. 보기 5번 기능회복훈련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 유형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킴,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킴,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켰다. 신체에 해를 가하는 거죠.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 쌀이나 물이나 이런 거 제공을 안 한다라는 거죠. 곧 굶어 죽으라는 거죠. 신체적인 학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노인 학대 유형은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1. 유기, 2.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3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거 정서적 학대에 속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채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간 유효하다. 3.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4. 보험급여는 조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부과한다. 5.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는 장애급여를 받지 못한다. 정답은 3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입니다.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 이유로 해고한다? 안 되겠지요. 보기 1번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보기 2번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합니다. 보기 4번 다친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뛴다? 완전 나쁜 놈이죠. 보기 5번 폐업을 해도 장애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한 경우는 1. 대상자의 가래를 흡인한다. 2.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3. 대상자의 선호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시한다. 4.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5.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한다. 정답은 4번 응급 상황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입니다. 이거 시험에 보기로 자주 출제되는데요.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는 가능하지만 의료행위는 안 됩니다. 때로는 시험에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이렇게 보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1. 오십견, 2. 골다공증, 3. 테니스 엘보, 4. 수근관 증후군, 5.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4번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손목 통증 나오면 수근관 증후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목이 힘들다고요? 수근수근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참고로요. 수근관 증후군은 밤에 통증이 더 악화가 되어지고요.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손목 통증 힘들어 수근수근.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상 부위 압박, 2. 손상 부위 내리기, 3. 손상 부위 스트레칭, 4. 고주파요법, 5. 전기광선요법. 정답은 1번 손상 부위 압박입니다. 그렇게 하면 통증과 움직임을 줄여주고요. 압박할 때는 압박 붕대를 이용을 합니다.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올려야 되죠. 그러면 부종을 줄여주게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 신장염, 2. 요로감염, 3. 알레르기성 비염, 4. 노로바이러스 장염, 5.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정답은 4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노노!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 조직의 염증으로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1. 폐렴, 2. 폐기종, 3. 폐색전, 4. 만성기관지염, 5. 기관지 확장증. 정답은 1번 폐렴입니다. 폐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만성기관지염은요. 이른 아침 나오면 만성기관지염이에요. 이른 아침 만성기관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거 암기하기 어려우시죠? 2024년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상권 요점 정리한 영상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이거 기똥차게 잘 만든 영상이니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빈번하게 재발한다. 2. 발병 원인이 명확하다. 3. 단독 질병으로 발생한다. 4. 질병 진행의 경과가 짧다. 5.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1번 빈번하게 재발한다입니다. 보기 2번 원인 불명확하지요. 3번 단독 질병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동반해서 함께 발생하기도 하고 합병증도 잘 생기죠. 4번 진행 경과가 깁니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최대 심박출량 증가 2.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 3. 말초에서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4. 말초 혈관의 저항 감소 5. 기립성 저혈압 발생 감소 정답은 2번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어려워도 이건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꺼워진다, 탄력성 떨어진다, 긴장도 떨어진다, 수분 줄어든다 했습니다. 두꺼워지는 거 손발톱, 고막,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는데 40회 시험에서 했습니다. 질벽은 그런데 얇아진다. 이것은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주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보기 2번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가 되겠습니다. 보기 1번 심박출량이 뭐냐면 심장에서 혈액을 한 번에 이렇게 확 뿜어내는 양 노화가 되어질수록 줄어들겠죠. 보기 3번 혈액순환 잘 안 될 거고요. 보기 4번 말초 혈관의 저항이라는 게 뭐냐면 피가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짠짠한 혈관들도 피가 잘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항하는 거야. 안 돼 하고 못 보내 하는 거예요. 이 저항이 더 노화가 되어질수록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기가 쉽고요. 보기 5번 기립성 저혈압 발생하게 되어지죠.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손모운동 감소 2. 기관지내 분비물 감소 3. 폐활량 증가 4. 기침 반사 증가 5. 호흡근의 근력 증가 정답은 1번 손모운동 감소입니다. 손모는 잔털을 이야기해요. 이 잔털의 움직임이 줄어들죠. 그래서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보기 4번 기침 반사라는 것은요.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거예요. 뭐 코에 먼지가 들어갔거나 이럴 때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능력이 노화가 되어지면 떨어지죠.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1. 협심증, 2. 대장암, 3. 위궤양, 4. 담석증, 5. 췌장염. 정답은 3번 위궤양입니다. 만성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호흡을 제한한다. 2.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3. 창문을 열어 찬 공기로 환기한다. 4. 호흡곤란 시 앙화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심호흡 제한하면 안 되고 가래를 배출하게 해야 되죠. 보기 2번과 3번 음식을 뜨겁게 제공하거나 찬 공기로 환기를 하면 기관지에 자극이 되어져서 좋지 않습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두통, 2. 흉통, 3. 요통, 4. 신경통, 5. 하복부 통증 심장이잖아요. 가슴이. 그러니까 정답은 2번 흉통입니다. 뇌졸중으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팔의 소양증 2. 왼쪽 다리의 마비 3. 양쪽 손의 떨림 4. 오른쪽 팔의 감각 저하 5. 오른쪽 다리의 얼얼한 느낌 정답은 2번 왼쪽 다리의 마비입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편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노화에 따른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난소 크기 감소 2. 성교시 통증 감소 3. 질의 길이 증가 4. 질벽의 두께 증가 5. 에스트로겐 분비 증가 정답은 1번 난소 크기 감소입니다. 보기 4번 손발톱이나 고막이나 심장 근육은 두꺼워지지만 질벽은 얇아진다고 했습니다. 보기 5번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분비는 감소하겠지요.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막이 얇아진다. 2. 이관이 좁아진다. 3. 외이도가 습해진다. 4. 평형 감각이 향상된다. 5. 귓바퀴의 연골이 위축된다. 정답은 2번 이관이 좁아진다 입니다. 보기 1번 고막은 두꺼워집니다.
요즘 아이들 말 참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그럴 경우 우리 아이들이 엄마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엄마 고막에 살쪘다. 네. 보기 3번 웨이도는요, 건조해집니다. 몸에 수분이 줄어드니까 건조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지 않은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땀을 많이 흘림, 2. 포만감, 3. 소화불량, 4. 체온 상승, 5. 소변량 증가. 정답은 1번 땀을 많이 흘림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았다, 식사량 감소, 저혈당인 거죠. 표준교재 상권 요점 정리해서 보면 암기법 있었습니다. 고혈당, 저혈당, 암기법 보겠습니다. 먼저 고혈당, 활동량 감소, 식사량 증가, 배뇨 증가, 체중 감소, 피로입니다. 빨간 색깔 글씨 보면서 암기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친구들은 공부한다고 활동량은 줄어들지만 식사량은 배로 증가하지요. 그것을 엄마들이 체감하고 나니 매우 피곤합니다. 저혈당 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활동량은 많지만 밥은 잘 안 먹습니다. 땀을 2통이나 흘릴 만큼 활동량이 많은 거죠. 엄마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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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강도에서 저강도로 운동한다. 2.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 3. 혈당이 300mg/dL 이상이면 운동 강도를 높인다. 4.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운동을 제한한다. 5. 안정시 심박동수의 3배가 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한다. 정답은 2번 밥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시작한다 입니다. 질병과 관련된 문제에서 간혹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 정답은 쉬우면서도 정확한 문장으로 보기가 제시되어지니까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손해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2.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3.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4. 한 개의 물체가 2개로 보인다. 5.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정답은 5번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입니다. 뇌졸중이 손해에 발생했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물건을 정확하게 잡지 못합니다.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2.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3.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 4.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5.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정답은 5번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거 보기 1번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아프다 아프다 이런 말씀은 잘 하시지만 통증에 대한 민감성, 다른 말로 하면 통증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노화에 따른 뇌 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기초대사량 증가, 2. 갑상샘 호르몬 증가, 3. 뇌 하수체 크기 증가, 4. 인슐린 민감성 감소, 5. 공복 시 혈당 수치 감소. 정답은 4번 인슐린 민감성 감소입니다. 노화가 되어질수록 인슐린 민감성, 인슐린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이 안 되죠. 그리고 인슐린 분비도 잘 안 되고 보기 5번 공복 혈당도 높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당뇨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복합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을 제한한다. 2. 기침을 하게 한다. 3.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 4. 매일 줄넘기를 하게 한다. 5.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정답은 3번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입니다. 복합성 압력이지요. 복합성 요실금은 복부 내에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되게 하는 줄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적합하지가 않겠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외선 차단, 2. 저체중 유지, 3. 체중 부하 운동 제한, 4. 항혈전제 장기 복용, 5.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 정답은 5번 비타민 D 함유 음식 섭취입니다. 골다공증에는 칼슘과 비타민 D이지요. 당신 골다공증엔
비타민 D.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식이 명료하다. 2. 주의력이 감소한다. 3. 회복이 불가능하다. 4. 수면 양상이 일정하다. 5.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정답은 2번 주의력이 감소한다 입니다. 선망은 인지장애, 진압력 장애가 증상으로 나타나죠. 선망이 치매와 다른 점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망은 수시간,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어집니다. 시험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그러면 선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대체로 회복이 되어지고요. 수면 양상 불규칙 하겠죠. 노인에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1. 대장의 운동성 증가, 2.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3.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증가, 4.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5.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 4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입니다. 약물 중독 나오면 무조건 신장 찾으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묶인 것은 1. 백일의 디프테리아, 2. 파상풍 인플루엔자, 3. 파상풍 디프테리아, 4. 폐렴규균 인플루엔자, 5. 폐렴구균 대상포진. 정답은 3번 파상풍 디프테리아입니다. 10년마다 파디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1.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2.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3. 장기요양기관의 성과지표 개발, 4.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 요양보호사의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정답은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입니다. 사례회의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어르신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것을 두고 회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1. 서비스 비용 결정, 2. 시설장의 직무평가, 3.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상태 측정, 4.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5.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정답은 5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입니다. 업무 보고를 통해서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타 전문직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시설장 등과 같은 타 전문직과의 업무 협조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고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서비스 제공 제한, 2. 기관의 예산 평가, 3.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 4. 다른 대상자와 정보 공유, 5.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정답은 3번 업무에 대한 책임감 강화입니다. 요양보호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꺼번에 모아 기록한다. 2.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3. 기록지는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4.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5. 서비스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기록한다. 정답은 2번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한다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2. 침상머리를 낮춰 반드시 눕힌다. 3.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5.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 준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 준다입니다. 보기 2번 침상머리를 높여줘야 되는데 호흡을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임종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끝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2.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대상자의 의견을 배제한다. 3.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4.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5. 대상자의 비밀을 시설장과 의논한다.
정답은 3번.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입니다. 보기 1번. 끝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임종 대상자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희망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기 2번. 대상자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되고요. 보기 4번.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기 담요와 같은 전기기구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기시험 문제 계속 진행할게요. 화이팅! 대상자가 삼키는 능력이 없고 의식장애가 있을 때 비위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식이의 종류는 1. 일반식, 2. 저작도음식, 3. 경관유동식, 4. 경구유동식, 5. 연화도음식. 정답은 3번 경관유동식입니다. 이 문제는 경관유동식이 뭔지 저작도 음식이 뭔지 몰라도요. 눈치껏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비위관을 통해서 제공한다 그러니까 아하 경관이겠다 이런 거 찍을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다른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식은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일반식 제공합니다. 저작도 음식 저작은요. 씹는 거예요. 씹는 게 안 되고 삼키는 건 그렇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씹는 역할을 해주려면 잘게 썰어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연화도음식, 연화곤란 이런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연화곤란이라는 것은 삼킴 장애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연화도음식은 씹는 것도 안 되고 삼키는 것도 안 되니까 갈아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유동식은 미음을 이야기합니다. 경구유동식은 입구자를 썼으니까 경구니까 입으로 미음을 제공하는 거겠죠. 경관은 비위관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살에 걸리기 쉬운 대상자가 바나나를 먹고 싶어 할 때 대처 방법은 1. 불에 익혀서 준다. 2. 통째로 준다. 3. 얼음으로 얼려서 준다. 4. 숟가락으로 긁어서 준다. 5. 한 입에 들어갈 크기로 잘라서 준다. 정답은 4번 숟가락으로 긁어서 준다입니다. 경관 영양액을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히는 이유는 1. 비위관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 2.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3. 대상자가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 4.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5. 영양액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답은 4번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입니다.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비위관을 잠근다. 2. 침대머리 높이를 낮춘다. 3. 영양액 대신 물을 주입한다. 4.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5.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를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 1번 비위관을 잠근다입니다. 비위관을 잠궈서 영양액이 더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일단 막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겠죠. 정맥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 알코올 솜으로 절대 비비지 않는 이유는 1. 주사 부위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2. 주사 주위에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 3. 주사 주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 알코올이 혈관 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5. 수액이 심장 쪽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주사 부위에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비비면 피멍 듭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 음식은 1. 간장에 데운 깻잎 장아찌 2. 묵은지를 넣은 부대찌개 3.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4. 우렁이를 넣어 끓인 강된장 5.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 정답은 3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거 4번 강된장인데요. 된장은 고혈압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된장!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배변 후에 따뜻한 물티슈로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3.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4. 변이를 호소하면 2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데워준다. 5. 배설 후에 침대 머리를 낮추고 무릎 덮개를 걷어낸다. 정답은 5번 배설 후에 침대 머리를 낮추고 무릎 덮개를 걷어낸다입니다. 보기 1번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주면 배설 시 나는 소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죠. 보기 2번 앞에서 뒤로 닦아줍니다. 보기 3번 수분 남겨두면 안 되겠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잘 닦아내야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2. 화장실 표시는 입구 아래쪽에 한다. 3. 화장실 조명의 조도는 낮게 유지한다. 4. 화장실 복도에 조형물을 두어 미관을 좋게 한다. 5. 화장실 갈 때 신고 벗기 쉽게 슬리퍼를 신긴다. 정답은 1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한다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이동변기를 놓는다. 2.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 놓는다. 3.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의 높이보다 낮게 한다. 4.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5. 이동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한다. 정답은 2번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 놓는다입니다. 보기 1번 건강한 쪽에 놓아야 되겠죠. 보기 3번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다.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는 1. 욕창 예방, 2. 근육 이완, 3. 변이 자극, 4. 심리적 안정, 5. 장운동 촉진. 정답은 1번 욕창 예방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도뇨관을 잠근 후 보행하게 한다. 2.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를 열고 보행하게 한다. 3. 유치도뇨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보행하게 한다. 4.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5. 소변 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넣고 보행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입니다. 유치도뇨관과 관련된 문제 이것만 알고 계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게 해야 되고요. 연결관이 꼬였는지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소변 주머니 배출구는 알코올 솜으로 닦고요. 소변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간호사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소변 주머니를 하고도 보행은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2.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3.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깨운다. 4.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 5. 전체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빼준다. 정답은 4번 의치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로 세척한다입니다. 이 내용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중요하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1번 뜨거운 물에 삶으면 변형되어지고요. 2번 의치세정제나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합니다. 보기 5번 위, 아래 순서 아시죠?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2.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3. 비누와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4.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한다. 5.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정답은 5번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입니다.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 머리 감는 샴푸예요. 그래서 보기에 물과 관련된 거 헹군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정답이 아닙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직후 변기에 앉혀 대변을 보게 한다. 2. 마비된 쪽 다리를 먼저 욕조에 넣게 한다. 3.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에서 40분 정도로 한다. 4. 통목욕 시 몸통, 회음부, 다리, 팔의 순서로 닦는다. 5.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정답은 5번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목욕 전에 먼저 대변을 보게 해야 되겠죠. 보기 2번 건강한 쪽이 먼저 욕조에 들어갑니다. 보기 3번 5분 정도 있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보기 4번 회음부는 제일 마지막에 닦습니다. 목욕을 준비하던 중 대상자의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반신욕을 하게 한다. 2. 1시간 이상 천천히 목욕시킨다. 3. 이동 욕조를 사용하여 목욕시킨다. 4. 혈압약을 복용하게 한 후에 목욕시킨다. 5.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 정답은 5번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입니다.
남성 대상자의 회원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회원부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는다. 2.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3.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4.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닦는다. 5. 목욕 담요를 마른 목볼로 펴서 대상자의 무릎 아래를 덮는다. 정답은 2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입니다. 보기 1번 앞에서 뒤지요. 보기 3번 방수포를 먼저 깔아야 되겠죠. 보기 4번 누워서 회원부 청결 돕기를 합니다. 보기 5번 대상자 무릎 아래에 목욕 담요 덮을 거면 왜 필요하겠습니까? 대상자 몸과 다리를 덮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는 쪽과 먼저 입히는 쪽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왼쪽 2. 왼쪽 오른쪽 3. 오른쪽 왼쪽 4. 오른쪽 오른쪽 5. 양쪽 동시에 오른쪽. 정답은 3번 오른쪽 왼쪽입니다. 옷 갈아입히는 문제 나오면 외쳐야 되는 거 있죠. 다 같이 임마예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러면 벗기는 건 당연히 반대겠다. 이 정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외우면 헷갈리니까 임마만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대상자의 장루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물이 가득 차면 비운다. 2. 주 2, 3회 교환한다. 3. 장루 주위의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 4. 통목욕 시 주머니를 떼고 한다. 5. 주머니를 교환한 날에는 목욕을 피한다. 정답은 3번 장루 주위의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입니다. 장루는 복벽을 통해서 체외로 대변을 배출하기 위해 만든 구멍, 곧 인공항문을 이야기합니다. 배설 주머니가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차면 비우면 되는데 대변이니까 주 1회 정도 교환하게 되겠죠. 통목욕 시에는 주머니를 착용을 하고 해야 되고요. 이 주머니를 교환하는 날에 목욕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의 효과는 1. 부종을 예방한다. 2. 낙상을 예방한다. 3. 목 통증을 예방한다. 4. 호흡 부전을 예방한다. 5. 관절 변형을 예방한다. 정답은 2번 낙상을 예방한다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힐 때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 일어나 앉힐 때에는 어엉이었죠.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손이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고 있는 것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대상자의 손은요.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이렇게 짚고 일어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일어날 수가 있겠죠. 대상자를 앞에서 보조하며 일으켜 세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앞쪽으로 옮겨준다. 2. 무릎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댄다. 3. 양손은 대상자의 어깨를 잡는다. 4. 대상자의 상체를 곧게 세운 상태로 일으켜 세운다. 5. 대상자가 선 자세를 취하면 바로 손을 뗀다. 정답은 2번 무릎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댄다입니다. 그 이유는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다리를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기 1번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안쪽으로 뒤로 옮겨줘야 일어나기가 좋겠죠. 그리고 3번 양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잡아야 일으켜 세우기가 좋겠고요. 보기 4번 대상자의 상체를 곧게 세우는 것보다 약간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 더 일으켜 세우기가 좋겠지요. 다음 그림과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는 대상자를 2명의 요양보호사가 올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와 뒤태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2.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올린다. 3. 목과 무릎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4. 상의와 바지를 잡고 들어 올린다. 5.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당겨 올린다. 정답은 1번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하여야 하는 것은 1가, 2나, 3다, 4라, 5마. 정답은 3번 다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한쪽 침대 난간은 내려둔다. 2. 이동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3. 침대 바퀴의 볼트를 느슨하게 해놓는다. 4.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5. 부착된 식탁을 누워있는 대상자의 위쪽에 펴둔다.
정답은 4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입니다. 시험에서 크랭크 손잡이 문제가 나오면 거의 99.9999999% 크랭크 손잡이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급여로 대여받은 배회 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 배회 감지기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2. 배회 감지기는 2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한다. 3.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4. 위성항법 장치형 GPS형 배회 감지기는 현관 앞에 둔다. 5. 배회 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정답은 3번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 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쿠션의 재질은 딱딱해야 한다. 2. 커버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퍼는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4. 커버는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잘 되어야 한다. 5.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정답은 2번 커버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달걀은 씻어서 냉장 보관한다. 2. 냉동식품은 따뜻한 물로 해동한다. 3. 냉동만두는 해동 후 조리한다. 4. 파인애플, 오렌지 등 열대 과일은 냉장 보관한다. 5. 감자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5번 감자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입니다. 달걀은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을 합니다. 보기 4번 열대과일 실온에서 보관하죠.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당지수가 높은 식품을 선택한다. 2. 지방이 많은 육류를 섭취한다. 3. 간식으로 달콤한 유자차를 마신다. 4. 단순당질 섭취를 피한다. 5. 해조류 섭취를 줄인다. 정답은 4번 단순 당질 섭취를 피한다입니다.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3. 오염된 부위는 아세톤으로 세탁한다. 4. 얼룩을 제거하고 표백제에 오래 담가둔다. 5.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한다. 정답은 2번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빨래 삶을 때는요 뚜껑을 덮고 해야 됩니다. 옷감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기 5번 냄새가 심한 세탁물일 때는 헹군 다음에 붕산수에 담궜다가 헹구지 말고 그대로 탈수해서 말리면 냄새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평소 복용하는 약은 침상 가까이에 둔다. 2. 출입구에 야간등을 설치한다. 3. 욕실 바닥은 문턱과 차이를 둔다. 4.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5. 과일 모양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정답은 2번 출입구에 야간등을 설치한다입니다. 보기 1번 약은 왜 가까이 두면 안 될까요?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약을 과다 복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두면 안 되겠습니다. 보기 3번 문턱은 없앤다가 맞습니다. 문턱 낮춘다 아닙니다. 무조건 문턱 나오면 없앤다 하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깔게 깔면 넘어질 수가 있겠죠.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2. 식전에 사탕을 제공하여 식욕을 돋운다. 3.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4.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5. 식사 시간에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한다. 정답은 3번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입니다. 너무 가벼운 숟가락이면 숟가락 들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1번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음식을 담아주는 것이 좋겠고요. 보기 4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기 5번 식사 시간에 졸려하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2.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3.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한 번에 많이 준다. 4. 치매 증상이므로 개의치 않고 용물을 본다. 5.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정답은 2번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입니다. 또는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 이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하루에 2끼만 제공한다. 2. 반찬 가짓수를 줄여 제공한다. 3. 매 식사 후에 소화제를 제공한다. 4.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5. 쓴맛이 나는 재료를 음식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은 4번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2.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안에 잠금 장치를 만든다. 4.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5.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을 설치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입니다. 보기 3번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거야 되고요. 보기 5번 세면대에 큰 거울을 두면 자신의 모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라고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 방법은 1. 물을 때마다 며느리와 통화하게 한다. 2.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 보라고 한다. 3. 며느리가 언제 오면 좋겠는지 되물어 본다. 4. 여기가 집이니 며느리를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5.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정답은 5번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실내에서 계속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밖으로 나가 시설 주변을 걷게 한다. 2. 배회하지 못하게 주의를 준다. 3.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4.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실내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눕게 한다. 정답은 3번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입니다. 배회하다가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출입이 가능한 문은 다 잠그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 라고 고함을 친다. 1. 나쁜 꿈을 꾸었는지 물어본다. 2.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 3.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다른 대상자들에게 사과하게 한다. 5. 방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다. 정답은 2번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입니다. 보기 1번 나쁜 꿈 꿨는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물어본다 이런 거 나오면 정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대처 방법은 1.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2.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3.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4. 벗은 채로 다시 잠을 자게 한다. 5. 스스로 체온을 재어 열이 나는지 체크하게 한다. 정답은 3번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그런 행동을 하는 이면의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보면 정답 찾기가 쉬울 겁니다. 낮에 집안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2.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 커튼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준다. 5.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보기 1번 창문 열어두면 창문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보기 2번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소리를 크게 해놓으면 어떤 강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고요. 보기 3번 기본적으로 치매 대상자에게는요.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기 4번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죠.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어제 우리 딸이 용돈을 주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요양보호사 1. 딸이 준 용돈이 얼마예요? 2. 제가 금고에 잘 보관해놨어요. 3.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요. 4.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5. 딸이 용돈을 준 게 아니라 과일을 사왔죠.
정답은 4번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입니다. 보기 1번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설명한다, 물어본다, 질문한다 이런 거 정답 아니라고 했지요.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네, 아니요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적합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1. 달력 만들기, 2. 악기 연주하기, 3. 선 따라 그리기, 4. 물건값 계산하기, 5.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정답은 1번 달력 만들기입니다. 진압력 나오면 시작날을 찾으세요. 시간, 장소, 날짜, 시작날 기억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치매 대상자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어 요양보호사 1.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2.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3. 많이 아프시군요. 장염인가 봐요. 4. 어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5. 속이 쓰리세요? 더부룩하세요? 콕콕 쑤시나요? 정답은 2번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입니다.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적합하겠지요.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2.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3.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4.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상하,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5.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정답은 5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어깨 툭 치면 깜짝 놀라잖아요. 시각장애 대상자는 더더욱 그렇겠죠. 보기 1번 시각장애인이니까 얼굴 표정 사용해서 대화하는 거 적합하지 않겠죠. 그리고 2번 지시대명사 이쪽 저쪽 뭐 이런 것도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보기 3번 정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보기 4번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 중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하고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행동장애, 2. 시각장애, 3. 이해력장애, 4. 진압력장애, 5. 공간지각력장애. 정답은 3번 이해력 장애입니다. 이해력 장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그림판, 문자판 같은 이런 시각적인 것을 보여주면 이해하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우신 분이니까 어렵게 표현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중단한 후 사적인 통화를 오래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밥이 식으니까 빨리 끊어주세요. 2. 이제 통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3.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4.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5. 내가 대신 어르신을 돌보고 있을 테니 편히 통화해요. 정답은 4번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해서 걱정했어요. 뭐뭐 해서 답답하네요. 뭐뭐 해서 조바심 나네요 등이 있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뭐 해서 걱정했어요 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진통제를 제공한다. 2. 팔을 잡아 움직여본다. 3.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치열한다. 정답은 5번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치열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넘어져 출혈은 없으나 손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튀어나온 뼈를 압박한다. 2. 손목 부위를 지압해준다. 3. 손목을 반복적으로 털어보게 한다. 4. 반지와 팔찌를 벗겨낸다. 5. 의자에 앉히고 팔을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정답은 4번 반지와 팔찌를 벗겨낸다입니다. 하임리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30대 2로 한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게 한다. 4. 음식물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 음식물을 찾는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입니다. 그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슴뼈 위쪽을 손바닥으로 압박한다. 2.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3.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압박한다. 5. 환자의 몸과 사선이 되도록 압박한다. 정답은 4번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압박한다입니다. 보기 1번 가슴뼈 위쪽을 압박하면 너무 위잖아요.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고요. 손바닥 뒤꿈치로 압박을 합니다. 보기 2번과 3번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5cm 정도 눌릴 정도로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 보기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보기 5번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압박합니다. 심폐소생술 중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보기 2번과 5번 차이 아시겠죠? 손바닥 뒤꿈치로 압박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위, 아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3번처럼 기억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보기 2번 눈에 익혀두세요. 요양보호 공부 힘드시죠? 효과적인 공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점 정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데요. 표준교재 상하권 요점 정리 영상 보신 다음에 거기에서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 쉽게 암기하는 법 있습니다. 쉬운 암기법 영상까지 1, 2, 3번으로 보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기출문제 영상 입맛대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고난이도 문제만 보셔도 되겠고요. 나는 합격이 아슬아슬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염!